네, 오늘은 수급으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수급, 거래대금 급감인데요. 앞서 제목에서 살펴봤듯이 거래대금이 정말 바짝 말랐습니다. 다시 한번 2,780선대까지 코스피가 밀렸고요. 2,800선 안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거기에 거래대금도 모두 급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제 기준으로요. 양시장 거래대금이 16조 원대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았다고 하는데 그 현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도 뭐 개별 종목을 공략을 하든 또는 뭐 시장 전체 볼륨을 볼 때 뭐 거래량 또 거래대금을 많이 봅니다. 네. 결국 거래대금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얘기고요. 돈이 우리 시장에 또는 그 종목에 많이 몰려드는구나 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이었죠. 바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고공행진을 했던 그 당시 2023년 작년 7월 26일 날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이 36조였습니다. 양시장을 합친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이후에 고점을 찍고 그해 11월 10일 날 5조 8천억까지 거래대금이 급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바로 똑같이 작년 7월 26일 날 무려 26조 원의 거래대금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시장 다 합쳐서 무려 60조가 넘는 거래대금이었다라는 거죠. 아까 어저께 양시장 합쳐서 16조 원이었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라는 것이 시장의 볼륨을 나타내는 거고 체력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도 그 이후에 지속적인 고점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결국 작년 10월 30일 날 4조 7천억 원을 저점으로 오히려 그 저점 이후부터 반등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의 시장의 모습들을 보시면요. 지금 화면을 잠깐 좀 보시겠는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6월 13일 날 바로 선물 옵션 만기인 날이었죠. 19조 원의 거래를 기록하고 그 다음 날 16조 이후에 급격하게 12조, 뭐 14조 그리고 바로 어제는 10조 원에도 못 미치는 거래대금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의 어떠한 매매 행태들인데 만기 이후를 기점으로 하면서 매도라든가 매수의 전체 볼륨도 약해지고 지난주에 27일 날 그리고 요 3일 동안에 25, 26, 27일 요 기간 동안에 1조 원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나서는요. 지난 주말에 300억의 순매수 그리고 어제 600억의 순매도 오늘 332억의 순매도에 그치면서 매수매도 합친 이러한 순매도 규모 자체도 아주 급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사실 더 심각한데요. 코스닥 시장의 모습들을 보시면 뭐 만기에 큰 영향은 없긴 합니다만은 이때 13일 날 10조 원, 3일 정도 11, 12, 13일 날 10조 원 정도의 거래대금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 10조 이하 또 9조 원에도 못 미치는 거래대금 그리고 19일 날 10조 원 정도를 기록한 이후에는 뭐 거의 뭐 7조 원대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네. 어제는 7조 원에도 못 미치는 6조 9천억의 거래대금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7조 9천억대의 거래대금을 기록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1,000억, 1,600억의 이런 매도 물량들을 개인들이 3천억 가까이 매수하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물 시장에서의 이러한 거래대금이 급감이 되는 이러한 양상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힘이라든가 체력이 저하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위축돼 있는 투심과 그리고 또 거래 대금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의 체력으로 볼 수 있는 이 거래대금이 올 6월 들어서 급감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양시장 내에서도 소장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코스닥이 어제는 6조 원대, 오늘은 7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코스피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차이를 보이는 게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영원한 것은 없겠죠. 네. 뭐 항상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는 거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데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7월 26일 날 작년 7월 26일 날 사상 최대 거래대금을 기록한 이후에
한 4, 5개월에 걸쳐서 거래대금 바닥 그리고 그때부터 또 반등이 급격하게 이제 연출이 됐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네. 코스피는 그래도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현대차, 기아차도 있고 말이죠. 선방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코스피 시장의 모습을 잠깐 좀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2차 전지 쪽들과 또 일부 바이오 쪽들 이쪽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다라는 거죠. 또 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삼천대왕 제약 같은 경우도 급등락이 심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시가총액 14위 이상으로 진입 있었던 실리콘투 같은 경우 오늘 뭐 반등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또 다시 또 가격 조정을 심하게 받았던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해서 에코프로라든가 또 엔캠도 이제 조금 뭐 반등은 주긴 합니다만은 이런 2차 전지 쪽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는데 제대로 자금 유입이 안 되고 장중에 단발성으로 급등락이 연출되는 네. 이러한 모습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 유입이 쉽지 않다라는 거고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흐름이 연출이 되냐면 호가창들이 얇다란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그만 매수만 나와도 뭐 1, 2% 올라간다든가 네. 또는 뭐 매도 좀 할까 하는데 이미 먼저 매도하는 애들이 나와서 순식간에 2, 3%가 하락하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팔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급등을 하더라. 네. 그래서 조금 이따 볼까 그랬더니 내가 팔라고 했던 가격보다도 더 빠지더라. 뭐 그게 불과 뭐 몇 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시장 교란 행위로 이러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소나 이런 시스템적으로 감시 적발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요인인데 그거는 뭐 이제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약해져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거래대금 바닥이 나와주고 턴을 해준다라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빈집 표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사실은 지난 어저께 이제 막판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분기, 반기 결산을 앞둔 상태 속에서 6월 말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너무 없다 하면서 일정한 매수가 좀 채워놔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일부 들어왔던 거고 그런 흐름이 일순간에 또 매수가 들어오니까 반등을 주는 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물론 업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떠한 제도적인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거래대금이 바닥권에 근접해주는 물론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는 우리가 쉽게 논할 수는 없는데 그렇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조그만 어떤 모멘텀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급반등세가 또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코스닥은 그만큼 코스피에 비해서는 시장에 불안정할 때는 많이 빠지지만 네. 대신에 시장이 조금만 안정이 돼주고 흔히 얘기하는 돈이 좀 들어온다라고 싶으면은 바로 또 급등도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만약에 물리신 분들은 인내하실 필요가 있고 종목마다의 특징들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늘도 보면은 종목들이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급감돼 있는 상태 속에서 하락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시장 속에서 저희 마감후 투자 코칭과 함께 계속해서 그 전략 짚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 거래대금 급감의 원인도 함께 짚어볼 텐데요. 해외발 이슈도 영향을 끼쳤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우리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는 거고 네. 매일같이 뭐 이슈가 있고 뭐 호재 악재가 어우러지는 흐름인데 하반기 들어와서 사실은 조금 우리가 7월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장을 주도해왔던 뭐 반도체 섹터라든가 또는 뭐 자동차 쪽들도 일순간에 또 단기 가격 조정이 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 주도주들이 조금은 주춤거리면서 전반적인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주도 세력이 없다라는 거, 주도 섹터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 거기에 이제 또 트럼프 리스크가 또 다시 우리 시장을 미국은 의외로 뭐 그래도
좋은 쪽을 취사 선택하면서 주가가 움직여 주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뭐 악재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그냥 두들겨 맞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 상당히 불안스럽게 작용이 되고 있고 또 여전히 이 중동 불안이라는 것은 유가를 자극하다 보니까 네. 이러한 부분도 좀 가뜩이나 유가도 불안한데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수입 물가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우리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도 있다라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계속 미국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뭐 CPI, PPI, PCE 정도는 이제 잘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계속 그 실업률도 올라가고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죠. 물론 인플레를 잡는 부분과 고용이 조금은 완화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금리 인하를 쉽게 단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물가는 그런 대로 이제 추세적으로 잡히고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이 고용이 갑자기 급격하게 고용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이번에 뭐 한 1%만 빠지고 또 뭐 그다음에 2% 빠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한번 만약에 빠지고 확 빠져버리면은 이거 갑자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올 수 네,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불안감도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좀 이번 주에 많은 고용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갑자기 고용이 너무 안 좋게 나오면은 이거 뭐 골디락스가 아니라 일순간의 경기 침체 그렇다면 금리 인하 시기를 너무 또 놓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반면에 오늘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겠지만은 미 국채 수익률이 4.2%대에서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4.4%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뭐 관세를 매긴다 그러고 보통 기본적으로 10% 그리고 중국은 60%. 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인플레 이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금리 인하 뭐 지연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국제 수익률들이 다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또 못 된다. 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 분기, 반기 결산을 이제 하고 나니까 조금은 이제 한 템포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지금 뭐 프랑스라든가 뭐 영국도 그렇고 총선에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상태 속에서 우왕좌왕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조금 찝찝하고 또 옆에 저기 김정은도 자꾸 그냥 뭐 오물 보내고 미사일 쏘고 뭐하고 뭐 러시아하고 뭐 정상회담 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들 하고 이러니까 또 여러 가지로 야 지금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할 거 있어 어느 정도 살 만큼은 샀고 뭐 이러한 과정에서 좀 한 템포 늦춰가자 이러한 요인들도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고기 예탁금도 53조 대에서 56조 원까지 급증해 주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신용융자 잔고가 더 같이 가파르게 급증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이 가수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서 예탁금도 증가하지 못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수급이 쏠림 현상이 좀 정체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보다는 오늘도 뭐 급등한 종목들 보면은 뭐 시가총액 500억, 700억, 600억짜리들이 막 즐비하더라고요. 네.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아무래도 중대형주들보다는 소형주, 뭐 테마주, 일부 이슈 있는 이 종목들로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 볼륨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관망세, 고객 예탁금의 정체,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글로벌 리스크로만 설명을 하기엔 우리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로만 설명하기엔 다른 아시아 증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유독 더 빠지는 데는 금투세 우려도 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뭐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뭐 아직도 국장하고 있니? 네. 우리는 미장으로 이사했다. 뭐 이러면서 역대 최대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미장의 쏠림 현상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뭐 데이트레이딩용 시장이고,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말하자면은 뭐 블루칩 중심으로 있는 코스피 시장이다. 그러면 이 한국 코스피 시장, 한국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다, 뭐 제3시장이다, 뭐 극단적인 얘기들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네들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 나가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그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과정 속에서의 주주 환원 정책 네. 이런 부분들 뭐 나스닥, 코스닥 비교를 할 필요도 없겠죠. 나스닥의 뭐 빅7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종목들은 다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테슬라조차도 뭐 100불이 깨지니 뭐 이런 상황에서 130불대에서 지금 200불대로 거의 40~50% 그냥 급등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시장에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결과적으로는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투세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 많은 논란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지만 최소한도 그렇다면 증권거래소도 폐지해야 되는데 증권거래소는 가만히 냅두고 뭐 농특세라는 특수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또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또 세금 그 이상 되는 거는 뭐 20%에서 23%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네. 말이죠. 그래서 금투세는 폐지해야 된다는 청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9월 정기국회에서 어떠한 식의 여야 간의 이견들을 좀 좁히면서 뭐 부자 감세다 아니다 이런 논란을 떠나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건전화시키고 또 우리 시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K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는 절대 안 돼. 이런 엇갈리는 정책적인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전체 투심을 위축시키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 지금의 이 시행을 25년부터 하겠다라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개정이 돼야 된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주말에 미 고용 지표들을 좀 보면서 침체는 아니구나. 고용도 이제 조금 좀 둔화되는구나라는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고 바로 이것이 이제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유효한 이러한 부분들로 반영이 되면서 심리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만은 바로 환율이 여전히 1,380원, 9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최소한도 환율도 1,350원대 아래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채 수익률도 4.2%대로 재진입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물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들은 매수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7월 5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한 어떠한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컨센서스가 부합이 돼준다면 충분히 또 매수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바로 연기금이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죠. 최근 들어서 4월까지는 좀 매수했다가 5월 달에 1조 원, 지난달에도 한 7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다라고 작년 말 연초에 기금운용 계획에 있는 주식 비중 목표치가 15.4%입니다. 근데 지난 4월 기준으로 13.8%. 뭐 조금 오히려 매도했다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뭐 13.8%, 14% 내외란 얘기인데 이것만 감안하더라도 연말에는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네. 바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가 작년에 10조에서 현재 23조 순매수를 보였다고 하지만은 볼륨은 더 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외국인들이 전체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8%가 넘는데요. 네. 지금 35%, 3%포인트의 갭이 있죠. 그것을 뭐 단순 수치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6, 70조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는 뭐 이번 올해 하반기에 다 들어온다는 건 아니더라도 오히려 작년에 10조 샀는데 올해 벌써 20조 샀으니까 다 산 거 아니야가 아니라 오히려 들어올 룸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하반기에는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이러한 어떠한 흐름이라면은 시장은 뭐 증권사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뭐 3,000 내지 3,200을 향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